부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 한 채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5월 8일 부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 한 채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으로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인데요. 이러한 해석이 나온 계기는 누군가가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 부부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일부 증여했을 때 이때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국세청이 법령 해석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답을 한 거죠.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8년 임대했을 때 50%, 10년 이상 임대했을 때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사업자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임대주택을 한 채만 등록을 하고 그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국세청이 법령 해석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앞서 질문자에게 답을 줬던 국세청의 회신 전문을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지리와 같이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의 호수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1호 이상인 경우에만 동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긴 글로 답을 준 겁니다. 특히 회신 말미에 임대주택의 호수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1호 이상인 경우 이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부 등이 임대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온전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0.5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한 채 이상을 8년 이상 임대할 때 혜택을 주는 건데 0.5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주택 호수의 지분 비율을 곱해서 한 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0.5채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나머지 0.5를 채워서 한 채 이상을 만들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라면 모를까 일반인 분들이라면 저 마찬가지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도를 벗어난 너무한 해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주택임대 사업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원칙. 사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3에는 전문 내용 어디에도 1호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항 위쪽을 보시면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1호 기준을 가져온 거거든요. 특별법 제2조 제5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칙의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 만약에 국세청의 해석대로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 한 채의 각 소유자가 한 채가 아니라 0.5채, 0.5주택이라면 그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도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잖아요. 그 말은 곧 앞서 말씀드렸던 민특법 제2조 제5호에 나와 있는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라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특법에서는 공동으로 반만 가지고 있어도 1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원칙의 문제죠. 원칙을 벗어났잖아요. 물론 국세청 입장에서는 민특법은 민특법이고 우린 우리야. 우린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1호에 대한 기준이 국세청 마음대로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나 취득세에서는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조특법 제97조 3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을 주는 거에서는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세청이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갈 때는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국세청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때는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논리죠?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사람이 단독 명의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추가로 3개의 주택을 더 가지고 있는데 모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고요. 추가로 가지고 있는 3개의 주택은 각 주택당 3분의 1씩만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동일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집을 판다면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죠. 왜? 2주택 이상자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파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국세청의 해석대로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온전한 한 채가 아닌 그 지분만큼의 주택이라면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양도세에도 적용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1세대 1.9999999999 주택자니까요. 절대 이 주택자가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케이스로 누군가가 양도세 중과세로 세금 납부했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하겠죠. 이뿐만이 아니죠. 취득세의 경우에도 이제 취득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3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4% 단일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단독 명의로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10분의 9만큼만 취득하고 나머지 10분의 1은 동일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취득한다면 지금은 취득세 4%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 국세청 해석대로
지분만큼만 주택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1세대 3.9주택자로 4주택이 아니니까 4%가 아니라 주택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케이스로 4% 취득세를 냈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종부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독 명의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추가로 3개 주택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 3개 주택은 각각 3분의 1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동일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고 나머지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이때 이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라면 이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이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3주택 이상이니까 종부세 추가 세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국세청 해석대로 지분만큼만 주택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1.99999999999 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 추가 세율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케이스로 종부세 추가 세율로 납부했다면 반환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물론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질문자에게 보낸 그 회신 내용만으로 이해해 본다면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세청에서 법령 해석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 해석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첫 번째,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하겠죠.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왜?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를 만들어야 되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는 포기하기 너무나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해서 만약에 0.5라면 나머지 0.5를 추가로 구입해서 1주택을 만들겠죠. 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법령 해석으로 되려 다주택자가 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은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도 국세청의 해석대로 지분만큼만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거고요. 정말 대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세금 조금 더 받으려다가 문제만 커지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을 욕하거나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국세청에 대한 믿음이 깨지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신중하게 법령 해석을 해달라라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국세청에서 법령 해석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인 기재부에서 뒤집히는 법령 해석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임대사업자분들도 앞으로 법령 해석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가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 법령 해석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